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 2차 작업형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먼저 이제 작업형 문제에서 출제되는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SPSS라는 프로그램을 구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요. SPS 화면이 구현됩니다. 네, 이와 같이 최초에 구현되는 화면은 바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보기 화면이 이제 구현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데이터가 불러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데이터들을 불러오면서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지금 데이터에 파일 메뉴를 들어가면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열면 됩니다. 그래서 열기 메뉴를 들어가면 열기 메뉴를 클릭하면 데이터, 인터넷 데이터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어느 폴더인가 지금 주어져 있겠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SPSS 데이터라는 폴더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처음 보면은 이렇게 기본 확장자가 바로 SPSS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텍스트 파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안 뜬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바로 파일 유형, 여기를 눌러보면 다양하게 SPSS에서 불러올 수 있는 확장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들이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대부분 이제 메모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확장자가 txt, 텍스트 파일을 클릭하면 바로 이와 같이 텍스트 파일로서 저장된 데이터명이 뜹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클릭해서 열면 되겠죠? 자, 데이터를 열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가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할 때 이와 같이 텍스트 마법사를 이제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 텍스트 마법사에서 데이터는 제일 처음 1단계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형식과 일치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이 데이터들을 보니까 사전에 정의한 어떤 형식을 우리가 정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아니오가 디폴트로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음을 누르면 2단계가 됩니다. 자, 사실 데이터는 메모장에 있는 데이터를 갖게 되는데 이 메모장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구분자에 의한 배열인가 고정 너비로 인한 배열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어떤 쉼표나 탭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대부분 탭으로 구별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구분자에 의한 배열을 그대로 이제 설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보면 제가 메모장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이 맨 위가 변수명입니다. ID, 스쿨, 사이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변수명이 들어가 있죠. 값이 아니라 숫자 값이 아니라 변수명입니다. 그렇다면 변수의 이름이 파일의 처음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변수의 이름이 파일에 지금 처음에 있다면 yes. 보통 제일 처음에 변수의 이름이 있는 그런 메모장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포함한 줄은 한 줄이 변수 이름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다른 소수점 기호 이런 것들은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디폴트값 그대로 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제일 지금 데이터 상태를 보면 이 밑에 있는 데이터 미리 보기를 계속 확인을 하세요. 하면서 데이터 상태를 보면 맨 첫 번째 줄이 바로 데이터의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2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2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각 행을 말하는 거죠. 각 줄은 각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라는 거. 그리고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케이스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대로 클릭한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역시 다음을 누릅니다.
사실은 변수 사이에 어떤 구분자를 사용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변수가 대부분 탭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아주 드물게는 뭐 콤마나 세미콜론 이런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문제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탭으로 주어지니까 이건 탭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미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지금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맨 윗줄은 변수명이 들어가고 이 안에는 숫자 값들이 채워지는 이런 모양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걸 계속 확인하시면서 데이터 셋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탭으로 구분자를 사용한다면 텍스트의 한정자 같은 것들은 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을 누르시면 데이터 중에서 사실은 이 5단계에서는 변수 이름, 지금 ID, 스쿨, 사이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변수 이름이 각각 어떤 데이터 형식을 갖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눌러보면은 뭐 숫자냐, 문자냐, 뭐 날짜냐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지정하는 것보다 원래 이름을 뭐 어떻게 하는 여기서 지정하는 것보다 뒤에 우리가 변수 보기 화면에서 여기 변수 보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서 지정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원래 디폴트로 되어 있는 자동 뭐 데이터 형식을 결정하는 값의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디폴트로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의 형식을 정의를 할까요? 아닐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데 역시 디폴트로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문제에서 또 똑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일회성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오, 명령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오로 해서 마침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드물게는 지금 그러면은 그냥 계속 다음만 누르면 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딱 하나 주의할 점은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디가 지금 제일 하냐면 변수 이름이 파일의 처음에 있습니까가 지금 이 버전에서는 예라고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드물게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대부분은 디폴트 값을 그대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지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라는 요 메뉴에서 아니요라고 기본값으로 지정되는 디폴트 기본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기본값으로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단계에서 다 확인했으면 마침 이렇게 누르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 세트가 뜨게 됩니다. 자, 데이터가 뜨게 되면 일단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데 데이터가 변수 보기 화면으로 이렇게 띄어져 있지만 데이터 보기 화면으로 가보면 지금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들이 맨 윗줄은 변수명 그리고 1번부터 케이스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변수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변수 보기 화면에서는 이 변수들을 이제 하나하나 어떤 값을 갖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최초로 불러지면 먼저 할 일은 저장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서 작업형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형 이론 1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야 작업한 게 날아가지 않으니까요. 수시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최초로 데이터 마법사를 통해서 변수를 불러오는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분석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수들의 설명과 변수값을 입력하는 변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이 변수가 칙도가 척도 그리고 다 명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목 칙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몇 개의 범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실은 이 데이터에서 보면은 지금 스쿨 사이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그 기출문제 예인데요. 기출문제 얘긴 한데 2016년 3회 기출문제에서 나온 그 데이터 셋인데요. 지금 보면
스쿨이라는 거는 그 학교 급 유형이라서 얘를 명목으로, 그리고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변수와 K1부터 K5는 만족도를 측정한, 성적을 측정한, 성적을 측정한 변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적을 측정한 변수는 명목이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숫자라든지 척도라든지 혹은 어떤 성적이니까 빵점에서 몇 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목 척도가 아니라, 여기 측도의 메뉴에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 척도, 순서형, 명목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목형은 범주로 구별되는 것, 그다음에 척도는 어떤 숫자 값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척도로 바꾼 그런 측도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바꿔놓지 않아도 이 명목, 이 측도 부분은 바꿔놓지 않아도 분석을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얘는 명목형 변수인데, 명목형 변수는 주로 빈도 분석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척도형 변수는 평균 비교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바꿔 놓으면,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시간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석할 때 이 변수가 뭐였지? 이 변수는 어떤 거지? 예를 들어 K1을 설명을 안 써놓으면, 여기 지금 레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설명을 안 써놓으면 조금 나중에 K1이 뭔지 막 찾아야 되고 또 앞으로 가고 헷갈리니까 이 변수들의 레이블, 변수들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블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설명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다 써놓고, 마찬가지로 이 변수가 갖는 값, 예를 들어 스쿨이라면 1번으로 코딩된 데이터를 보면 스쿨은 1, 2, 3, 1, 2, 3 이렇게 막 코딩이 돼 있는데 1이 뭐고 2가 뭐고 3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값에서 지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좋은 것은 너비, 여기 보면은 열 이런 거는 자동으로 지정된 거니까 굳이 손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맞춤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각 변수들의 설명이라든지 변수가 갖는 개별 값들은 미리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쿨 사이즈 이런 것들은 명목 척도인데 1, 2, 3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으로 써놓으면 편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쿨은 명목 척도, 스쿨부터 지금 학업 만족도까지 있는데요. SA가 학업 만족도라는 변수인데 사이즈나 age, month 이런 것들은 명목 척도라고 하고, 그 외에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값들은 이렇게 척도형으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분석할 때 얘는 척도형 변수니까 평균 분석이 가능하구나, 혹은 회귀 분석이라든지 분산 분석이라든지 이럴 때 척도형 변수가 종속 변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좋습니다. 물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이디는 척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이디는 명목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의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이다. 그렇다면 이 스쿨은 변수명을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있는 학교 유형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각각의 레이블로 이 변수들을 입력해주면 좋고요.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값을 생각해 봅시다. 값을 클릭해보면 이 값은 눌러보면 옆에 상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값 레이블을, 변수값을 설명하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기준값은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보기를 보면 스쿨이라는 학교 유형은 1, 2, 3 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1, 2, 3,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에서 말 그대로 1로 코딩된 값의 설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은 공립학교를 얘기하고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사립,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추가. 그 다음에 3까지 있네요. 3은 영재학교, 영재.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값이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석을 할 때도 바로 이 값 레이블이 붙어서 분석이 됩니다. 그냥 1, 2, 3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4가 더 있다. 4가 더 생겨서 뭐 4는 뭐 특수,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없지만 네, 이렇게 하면 추가하면 되고요. 4번이 알고 봤더니 없더라. 그렇다면 그 없는 것을 눌러서 제거해도 되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을 다른 레이블로 변경을 해서 뭐 한 번을 눌러서 뭐 특수 이렇게 레이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변경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값 레이블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레이블과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 바로 각각의 레이블을 붙이고 각각의 값을 다 입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K1부터 K5는 국어 성적이고 M1부터 M5는 수학 성적인데 데이터를 보니 대략 얘네들은 점수를 보니까 뭔가 이제 점수 자체가 이렇게 5점 만점, 뭐 10점 만점 이렇게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1, 2, 3, 4를 값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척도형 변수들은 값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명목형 변수들한테 값을 레이블을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SA 같은 경우에는 학업 만족도인데 사실 얘는 척도형 변수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1, 2, 3, 4, 5 척도로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뭐 2번은 만족한다. 뭐 이런 식 만족하지 않는다. 3번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붙여놔도 좋지만 K1부터 M5까지 아예 정말 성적 점수를 나타내는 뭐 빵점부터 10점까지 만점으로 그렇게 점수를 나타내는 것들은 값을 레이블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뭐 바쁘면 시간이 바빠서 난 빨리 해야겠다 그렇다면은 만족도도 어차피 1, 2, 3, 4, 5는 뭘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척도형은 이제 값을 지정하지 않고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명목형 변수들은 1, 2, 3이 뭔지 모르거든요. 학교 유형인데 1, 2, 3 그러면 이게 뭐였지? 1번이 뭐지? 이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값을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처리해야 되는 것이 결치값입니다. 결치값이라는 거는 데이터 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예 데이터가 없거나 뭐 혹은 잘못 입력된 예를 들어서 여기는 5점 만점인데 5점 만점의 점수인데 뭐 15점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식의 잘못된 값들이 입력되어 있으면 그것을 결치값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치값 처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데이터에서 이렇게 공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그 공란들은 결치값에 대한 코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통 결치값은 뭐 99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잘못 입력된 값도 마찬가지로 99. 만약에 자릿수가 너무 데이터 자체가 두 자릿수인 상황이거나 이렇다면 결치값을 999, 뭐 9999 이런 식의 완전히 나올 수 없는 다른 값으로 결치값 처리를 해줍니다. 무응답이라든지 잘못 입력된 그런 데이터들을 결치값 처리를 해주는데요.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K4에서 결치값이 나왔다면 결치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K4에서 결치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치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99라고 그냥 입력하면 이 SPSS에서 값이 99인 줄 알고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치값이다. 그것은 빼고 처리해라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산형 결치값이라는 것을 누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치값으로 부여한 코드, 예를 들어서 99라면 99. 그런데 어떤 건 뭐 999라고 했다. 그러면 999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치값 코드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은 처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99와 999는 그냥 넘어가서 없는 값처럼 취급하고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변수 보기를 전부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죠. 예, 제가 이것을 뭐 일일이 다 하는 것을 기출문제에서 또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 이 화면을 내리고 네, 출력 비용은 저장을 계속해 놓으면 이 출력 비용가 나중에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하는 출력 비용은 저장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좀 다 변수값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레이블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보면 학급 유형, 얘는 학급수, 학부모 연령대 다 지금 레이블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 2, 3을 그리고 얘도 학부모 연령대를 1, 2, 3, 4로 붙여놨고요. 지금 척도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네, 다 척도형 변수로 설정해주면 나중에 분석할 때 편합니다. 이것이 그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빠서 얘는 못 바꿨다라고 하셔도 분석할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집값 처리를 할 때 보면 일단 데이터에서 원래 데이터 주어진 거에서 그 K1부터 M5는 결집값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 결집값 99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K1부터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주어지냐면 K1부터 M5까지는 결집값이 있고 그것을 99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하나하나 클릭하지 말고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네, 또 결집값에 대한 것을 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결집값 처리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결집값이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들에는 이렇게 결집값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앞에서도 명목인지 혹은 측도인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한 번씩 해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메모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메모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 불렀던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된 것을 이거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들이 맨 위가 변수 설명이고요. 그리고 각각 탭으로 지금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의 입력 형태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고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변환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데이터를 그냥 전체 데이터로 쓸 것이냐 혹은 일부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쓸 것이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분석할 부분은 이제 데이터 메뉴에서 굉장히 많은 메뉴가 나와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케이스 선택과 파일 분할입니다. 자, 먼저 케이스 선택이라는 것을 보죠. 케이스 선택은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유형이라고 한다면 학교 유형이 공립일 때만 내가 분석하고 싶다. 그럴 때 케이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케이스 선택 메뉴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케이스 선택은 왼쪽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모든 변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모든 케이스를 선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선택해 보면 조건이라는 상자를 누를 수 있도록, 그 메뉴를 누를 수 있도록 나오게 되죠. 그래서 조건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선택의 조건에서 우리가 선택할 변수, 어떤 변수를 너는 선택할 거야 라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 조건을 지정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유형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학교 유형이라는 거를 이렇게 옆으로 넣습니다. 자, 밑에는 다양한 마치 전자계산기 같은 그런 건데요. 뭐 학교 유형이 이퀄 1인 경우만 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누르시지 않고 손으로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교 유형이 1인 경우만을 내가 하고 싶다. 계속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죠. 그러면 뭐라고 출력 결과 나오지만 이 출력 결과는 굳이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달라진 거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보기 화면으로 가보죠. 자, 이 화면에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네. 근데 좀 내려볼게요. 제가 보면 이렇게 학교 유형이 2인 1, 2, 3으로 되어 있어서 정렬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학교 유형이 2와 3인 경우는 다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 2, 3으로 학교 유형이 정렬이 자기 맘대로 이제 됐는데 1만 남고 케이스 선택했더니 1만 남고 그리고 2와 3은 이와 같이 다 지워진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앞에 사선 보이시죠? 얘는 내가 분석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케이스 선택 다시 들어가 볼까요? 조건 지금 스쿨 1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쿨이 1보다 크다로 할까요?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1보다 큰 2와 3이 선택되겠죠? 자,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를 보면 지금 스쿨이 1인 경우, 2보다 크다니까 1인 경우가 이번엔 다 지워졌어요. 그렇죠? 2와 3은 남고 이와 같이 데이터에서 케이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스쿨의 값이 1이거나 또는 영어 명령어로 or 2,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식뿐만이 아니라 뭐 and라든지 or라든지 이런 명령문으로도 그 케이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기출문제에서 다양하게 케이스 선택하는 것 또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로 조건이 걸려 있지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항상 최종적으로 모든 케이스로 원래대로 돌아야 됩니다. 한 문제를 풀 때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 문제는 사실 그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법은 없으니까 모든 케이스를 확인을 하면 필터가 오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 보기 화면에서 보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끄적거렸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사선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데이터 메뉴에서 케이스 선택을 했으니까 바로 파일 분할 메뉴입니다. 자, 사실 파일 분할은 상당히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언제 파일 분할이 쓰이는가라고 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각 집단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스 선택과 파일 분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케이스 선택은 방금 한 것처럼 학교 유형이 1번인 그 케이스만 답이 나오면 좋겠을 때 케이스 선택을 사용하시고요. 파일 분할은 학교 유형별로, 그러니까 학교 유형이 지금 1, 2, 3, 세 가지라면 그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파일 분할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 파일 분할의 메뉴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조금 쉬고 파일 분할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